자,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에서 코드를 구조화하기 위해 모듈을 구성하는 방법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말은 어떤 함수나 변수를 파일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개념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자,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 폴더를 만들고, 자, 일단은 모듈로 사용될 모듈.py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뭐 더하기를 해주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 add라는 함수가 x, y 매개 변수를 갖고, 자, return을 x 플러스 y를 해주는 뭐 별 내용이 없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자, 보통은 파이썬은 뭐 파일 하나에다 모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 모듈화를 했을 때의 장점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이 코드 내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 스크롤이 길어질 테고,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의 특성, 어떤 함수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그룹핑을 하든가 아니면 뭐 클래스화 하든가 해서 그거를 파일 단위로 조금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도 또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제 혼자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팀 작업으로 할 때도 이런 모듈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사용이 된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키는,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냥 기존에 어떤 작성하듯이 코드를 그냥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모듈을 가져다 쓰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2-모듈 언더바 콜.py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 방금 만든 이 모듈.py에 이 num add 함수를 불러오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자, 일단 이 불러올 파일이죠. 02-모듈 언더바 콜.py 파일에서 이 모듈.py의 내용을 불러오려면, 자, from 모듈명을 작성을 해줍니다. 모듈명은 여기서 파일명이 됩니다. 파일명. 자, 모듈 그리고 import 함수명이 num add였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파일을 잘못 만들었죠. 이 09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모듈로 사용되는 파일과 이 불러오는 파일이 이렇게 같은 경로상에 있어야, 자, from 모듈, 얘는 이 파일명이죠. 모듈.py 안에 있는 num add 함수를 임포트 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가 다르면 이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자, from 모듈.py죠. 이 파이 파일명, 자, 모듈에 임포트 별표를 찍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자, 임포트 그냥 파일명 모듈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임포트를 했냐에 따라서 가져다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from 모듈, 그러니까 이 from 이 파일에 있는 임포트 num add 함수를 불러와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num add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함수를 직접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x에다가 담아서 프린트, 자, x를 출력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문제없이 동작을 하죠. 150이라는 결과가 찍혔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 임포트 그냥 파일명만 한 거죠. 파일만 임포트를 한 경우에는, 자, 이 모듈이라는 파일 안에, 자, 점을 찍고 여기서 무엇을 호출할지를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자, 얘도 200에 뭐 300, 자, 얘는 y에다가 담을까요? 그리고 얘를 프린트, 자, y를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500이 출력이 됐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똑같이 이 모듈.py에 있는 num add 함수를 호출한 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 두 번째 라인은 사실 그렇게 추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이 첫 번째랑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요거를 지워도, 자, 첫 번째 라인을 지워도 이 프로그램은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 모듈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num add를 호출할 수 있지만,
파일인트라고 하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이썬 문법 체크를 쓰는 경우 특정 린터에서는 이거를 워닝, 경고를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권장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데, 어쨌든 내가 불필요한 자원을 모두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건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듈은. 근데 자, 만약에 프로그램의 규모가 더 커진 경우에 이 모듈.py 파일 자체를 폴더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공구 폴더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폴더명은 그냥 폴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더를 선택된 상태에서, 자, 새 파일을 하나 해서, 자, 요번에는 모듈 언더바 2.py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df 뭐 테스트 언더바 펑크 해가지고, 자, 여기에 어떤 문자열 매개 변수를 받아서, 자, 얘를 프린트 msg 해주는 뭐 별 내용이 없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num 언더바 add, 이번엔 숫자 2를 붙여서 x와 y를 받아서 리턴 x 플러스 y를 해주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듈 언더바 2.py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또 불러오느냐. 자, 여기서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이 경로가 이 모듈을 불러올 파일은 지금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실제 모듈은 이 파일의 경로와 같은 선상에 있는 서브 폴더죠. 서브 폴더의 그 밑에 하위에 존재합니다. 이 모듈이 될 대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관계를 조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자, 얘를 어떻게 불러오냐면, 먼저 똑같이 이 밑에서 쓰면, 자, from 이번에는 폴더명을 먼저 써줍니다. 폴더명이 지금 폴더죠. 자, 폴더명에, 자, 임포트 그 하위에 모듈 언더바 2라는 파일이 존재하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쓸 때는 모듈 언더바 2.이 파일 안에 있는 num 언더바 add 함수 2죠. 2. 자,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뭐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뭐 z에다 저장을 해서 프린트 z를 해서 출력할 수 있고, 하나 더 있죠. 모듈 언더바 2. 테스트 펑크에 뭐 안녕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면 뭐 문제없이 동작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폴더, 자, from 폴더에 여기서 바로 점을 찍고 이 폴더 하위에 있는 모듈 언더바 2.py 파일 안에서, 자, 임포트를 뭘 해주냐, 함수명을 바로 여기서도 써줄 수 있습니다. num 언더바 add와 하나 더 있죠. 테스트 언더바 펑크,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직접 임포트를 하면 얘는 이 위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함수명을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얘는 뭐 q에다 할까요? q. 자, 프린트 q, 그리고 테스트 펑크 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문제없이 다 동작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인데, 이게 은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폴더 안에 어떤 모듈이 있었을 때와 폴더가 아닌 경우 모듈이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임포트를 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듈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건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파이썬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C나 C++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자바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를 파이썬에서 불러오기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 하나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통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보통 표준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뭐 내장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 개발자나 아니면 특정 단체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 그런
외장 라이브러리 혹은 외부 라이브러리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사실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이브러리 풀이 엄청 방대하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일단 알아야 쓰겠죠. 근데 문제는 이 라이브러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는 이 라이브러리 풀이 커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이썬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가 오히려 대체 뭘 내가 알아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될지 이 방향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라이브러리를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리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암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뭐 타임 라이브러리도 써보고 랜덤 라이브러리도 써봤죠. 자, 이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설치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직접 한번 또 검색도 해보시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샘플을 찾아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도 뭐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어떤 라이브러리가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암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그 프로그램에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선행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장 라이브러리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외장 라이브러리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진 않지만 개인 개발자나 혹은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외장 라이브러리는 내장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랑 다르게 직접 내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외장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다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이 뒤에 실습 프로그램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뭐 간단하게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어떤 웹상의 데이터, 보통 이제 크롤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저희가 빅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웹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런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보통 크롤러라고 합니다. 크롤러. 그리고 수집하는 행위를 크롤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크롤러 프로그램을 쓸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웹상의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랑 많이 사용되는 또 한 가지는 이 뷰티풀 숲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로 다운로드한 어떤 웹상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문서의 HTML 태그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XML 데이터로 변환을 할 때 쓰고, 요 두 가지는 거의 한 쌍처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리퀘스트와 뷰티풀 숲을 어떻게 설치하고 쓰는지 그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공구 폴더에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크롤러라고 할까요? 크롤러.py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부터 해야겠죠. 자, 설치는 자 새 터미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상단에 터미널 메뉴, 그리고 새 터미널을 열면 이런 식으로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 자 여기서 pip 한 칸 띄고 인스톨, 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s가 붙고, 자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해도 되고, 리퀘스트 한 칸 띄고 다른 라이브러리명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pip 인스톨 뷰티풀 숲 숫자 4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에 이 두 개의 지금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터미널 종료를 닫아 주시고, 자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으면 쓰는 방법은 얘도 똑같습니다. 자 임포트 리퀘스트 그리고 from bs4 임포트 뷰티풀 숲, 자 이거는 아까 뷰티풀 숲 4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pip 명령어로 설치된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지금 C 드라이브에 파이썬 310의 파이썬을 설치했죠. 이 폴더에. 자 여기에 이 lib 폴더 안에 보면은 사이트 패키지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이 폴더에 설치가 되고, 자 저희가 뷰티풀 숲은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bs4라는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구조를 보면 이 안에 뷰티풀 숲이라는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는 자 브라우저를 띄우셔서 브라우저에서 자 구글 접속을 하신 다음에 자 뷰티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뷰티풀 숲 4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pypi.org 사이트가 이렇게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보통 이 저희가 pip 명령어로 설치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는 이 pypi.org에서 다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문서를 항상 참고해 버릇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공식 문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 문서를 보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 사이트, 자 https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이미지 경로만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자 URL은 이렇게 뭐 다들 아시겠죠? 자 URL은 이렇고, 자 request.get을 하면 이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딘가에다 받아야겠죠? 자 이거를 r이라는 변수에 받아서 자 print r.text를 하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왔죠. 보면은 HTML 데이터고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코드는 너무 정신없죠. 일단 닫고, 자 그러면은 이 r에 .text에 이 HTML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있고, 물론 이건 콘텐츠라는 애도 있습니다. 콘텐츠는 문자열 형태가 아니라 바이너리 형태로 넘어오는 데이터인데 뭐 텍스트나 콘텐츠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형만 다를 뿐이지. 자 이거를 저희가 뷰티풀 숲에 r.text를 넘기는데, 자 이거를 html.parser라는 애로 구문을 분석해라, 그리고 이거를 bs라는 변수에 담아 가지고 넘겨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모르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뷰티풀 숲 공식 사이트나 공식 문서를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풀 숲 클래스를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로 그 어떤 문자열 데이터를 넘기고, 두 번째 데이터로 이 문자열을 어떤 파서라는 거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용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통 파서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html.parser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고, 이런 내용은 사실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뭐 공식 문서도 보고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는 정보와 지식입니다. 뭐 저절로 어느 순간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뷰티풀 숲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 BS에는 이미 이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그 어떤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가 HTML 구문으로 다 분석이 돼서 완료된 결과가 BS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S에서 자 select라는 함수를 써서 img 태그에 대한 내용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 img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 select는 여러 개, 복수 개의 요소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img in imgs 해서 print img를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 네이버에 지금 이 네이버 주소에 접속했을 때 그 페이지에 있는 img 태그를 쓴 모든 태그가 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img 태그에서 나는 주소 정보만 얻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rc 정보만 요청을 하면, 자, 요번에는 주소만 나오죠. 주소가 없는 이미지도 있죠. img 태그를 썼지만 src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html 태그에 대한 또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할지, 이거는 본인의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거를 누군가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에 나온 내용들 한 번씩 다 검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책에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이 라이브러리들이 과연 무엇에 쓰는 라이브러리들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